국산차는 한 7, 8만 원이면 가는 걸 저희는 공인비 포함하면 비싼 차량들은 3, 40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5년 동안 또 무상으로 들어가고 또 한독에서 출고하면은 저희가 또 평생 엔진오일 무상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약간 너무 이렇게 파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친한 그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네, 좀 뇌물을 많이 이렇게 먹였거든요. 저희한테 출고해주시는 고객님들은 빨리 빼드릴 수 있긴 합니다. 빨리 예약을 좀 바로 땡겨드릴 수 있어요. 뛰어내려가면 돼요. 어쩌다 보니 BMW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장점만 단점 되게 많아. 타이어도 비싸고. 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잠의 심연아 팀장. 최우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BMW 매장에서도 딜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BMW 딜러한테 물어보는 BMW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BMW 고객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라든지, 또 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BMW 오너이신데 직접 타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혹시 있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BMW가 막 단점이 많진 않아가지고 굳이 좀 꼽아보자면, 뭐 아무래도 국산차를 대비를 했을 때는 센터 예약이 조금 잡기가 그래도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뭐 소음건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주행이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몇 달씩 대기가 걸리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좀 영업사원의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BMW 한독 전시장은 여기 수원 전시장은 밑에 지하에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친한 그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네, 좀 뇌물을 많이 이렇게 먹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하면 뭐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당겨서 해드리는 게 있지만, 뭐 그래도 일반 고객님들께서 예약을 잡으실 때는 뭐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 뭐 이게 좀 불편한데 조금 그래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실 땐 뭐 저희를 통해 구매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 같은 거 예약할 때는 사실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인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음 관련된 게 유독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기는 해서. 시운전을 해야 돼서. 네네. 그래서 그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출고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빨리 빼드릴 수 있긴 합니다. 빨리 예약을 좀 바로 땡겨드릴 수 있어요. 뛰어내려가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돼서. 네, 맞아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뭐 고질병들이 가끔 있는 게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연락 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브레이크 소음. 이제 국산차에 비해서 사실 독3사 다 같기는 한데요. 이제 브레이크 소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국산차는 일단은 만들 때 정숙성을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독일이랑은 그 도로도 다르고 그런 게 좀 달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재질이 금속 재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탔을 때 좀 유독 소리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네, 끽끽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고성능 차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하거든요. 막 세라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비싼 차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 좀 그런 게 있긴 있다. 근데 처음에 타셨을 때만 그렇고 한 5,000km 이상 타게 되면은 그 소리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은 게 들어가서 좀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독3사 다 똑같다. 네. 겨울에 이제 고객님들 하루에 한 3분씩 연락 오세요. 여기 타이어에 쥐 있는 것 같다고. 맞아. 여기 이제 막 여박칼슘 이런 거 묻으면 조금 더 나가지고, 그럴 때 안쪽에 좀 고압수 세게 쐬주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외제차 하면은 제일 불편한 게 내비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타면서 안에 있는 순정 내비를 쓰신 분들이 10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연세 좀 많으셔가지고 그 연결 잘 못하시면은 보통 정품 내비를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죠. 간혹 가다가. 진짜 저도 연애 이제 출고를 진짜 100대 넘게씩 나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순정 내비 쓰신 분들 몇 분이나 보셨어요? 1년에 한두 번. 그쵸? 진짜 딱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든 카플레이든 다 이제 무선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냥 티맵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티맵이든 이제 카카오 앱이든 네이버 지도든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원래 쓰셨던 거를 그냥 연동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지금 저희가 몇몇 차종들은 이제 OS9 적용되어 있는 차종은 티맵이랑
팝업을 해서 그냥 순정 내비 자체가 T맵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신형이 좀 많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형들은 이제 OS9 이상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제 T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 새로 사시면 해결된다. 네. 실제로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실제로 BMW 오너이신데 네. 직접 타보시면서 정말 솔직하게 불편한 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뭐 BMW 오너지만 저희 현아 팀장이 저보다 차를 더 많이 샀거든요. 네, 저는 지금 한 3대 샀고 BMW 차량을 현아 팀장은 지금 한 4대째죠. 네, 맞아요. 네, 네, 4대째인데 사실은 저희가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저희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제가 지금 개인 사비로 타고 있는 차는 i5라는 전기차인데 일단 저는 집밥이 있죠. 회사 밥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센터도 바로 이제 지하로 내려가죠. 네, 그리고 친한 어드바이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뭐 굳이 꼽자면 제 차가 후륜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왜냐면 저희가 타이어가 다 썸머 타이어가 기본 장착돼서 나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이어 때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잘 안 돕니다. 네, 실제로 안 돼서 저도 그렇고 현아 팀장도 그렇고 이제 윈터 타이어를 다 구매해서 사고 있는데 이게 보관비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타이어도 계속 바꾸러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거 말고는 뭐 사실은 저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네, 환경 자체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불편함이 훨씬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뭐 비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다 보니까 저희가 보증기간 내에 있을 때야 이제 무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유지비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장나는 게 있어서 좀 근데 그 부분이 큰 쪽이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엔진 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은 금액 단위가 이제 아무래도 덩어리가 좀 많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런티 연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 저희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잖아요. 계속 갱신을 하고 그냥 사고 날까봐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요것도 워런티를 그냥 미리 보험 가입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미리 가입을 하셔서 좀 늘려놓으면은 5년 또는 6년까지는 사실 그냥 마음 편히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또 5년 동안은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제차는 그렇게 크게 고장나는 것보다는 소모품 이슈가 아무래도 엔진 오일만 두고 봐도 국산차는 한 7, 8만 원이면 가는 걸 저희는 공인비 포함하면 비싼 차량들은 3, 40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5년 동안 또 무상으로 들어가고 또 한독에서 출고하면은 저희가 또 평생 엔진오일 무상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너무 약간 이렇게 파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혜택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독에서 출고하신 고객님들도 지금 진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면서 장점을 딱 얹고 있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타이어 가격도 사실은 조금 비싸거든요. 보통 이제 국산차에 들어가거나 다른 타 브랜드보다 저희가 휠 타이어 크기가 되게 큰 편이에요. 옆에 저희가 X7 차량 서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22인치 그리고 뒤에 IX 차량인데 쟤도 21인치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은 딱 맞는 윈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맞아. 사실은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1인치는 제가 타이어 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같은 건 아니고 이제 규격에 그 휠에 끼울 수 있는 타이어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차를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타이어 바꾸실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실 수 있고 윈터 타이어는 어느 정도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된다. 이게 센터에도 없더라고요. 이게 없다기보다는 이제 호환되는 제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미리 구하려면 이제 11월, 12월 되면 절대 못 구하고 못해도 9월 정도부터는 좀 미리 구매를 해두셔야지 그때 시기 맞춰서 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19인치, 20인치까지 괜찮고 그 이상 되는 차량들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 타던 320D 투어링을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타고 계시거든요. 캠핑용으로 타고 계신데 이제 위에 그 루프박스 그걸 이제 하신다고 하시길래 업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BMW 차인데 BMW 거 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해드렸거든요. 겁나 비쌉니다.
비쌉니다. 네, 겁나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맞춰서 사시려고 하면은 금액대가 조금 있다. 맞아요. 요게 뭐 조금 예상치 못한 비용이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맞아요. 정품 액세서리들이 아무래도 조금 비싸기는 하죠. 맞아요.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BMW 단점 중에서 고객들이 계약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브랜드든 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브랜드든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저희 BMW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해서 그렇게 뭐 느낀 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단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물론 뭐 타이어를 제가 사드릴 수는 없지만 뭐 센터 예약이나 이런 단점들은 영업사원들의 일부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근무만 뭐 현아 같은 경우에도 6년 됐고 저도 네. 8년째 여기 한 군데에만 있어서 사실 집보다 여기에 더 오래 있거든요. 그 가족보다 더 오래 본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한 곳에 있는 영업사한테 구매를 하시면 고객님들께서 느낄 수 있는 그 단점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BMW 입사 전에 벤츠랑 아우디에서 또 다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해봤죠. 그래서 너무 진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 브랜드들마다 그거를 다 좀 보완해 놓은 게 그나마 BMW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어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옵션도 그렇고 그리고 BMW 자체가 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많이 옵션이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든 이제 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연동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넣어주고 그런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오류가 진짜 벤츠랑 아우디에 비해서 정말 적은 편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있어서 그 신차가 오고부터 출고되기까지를 계속 몇 년 동안 봤던 사람으로서 BMW가 그거에 있어서는 제일 괜찮지 않나. 특히 AS 부분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S가 밑에 있어서 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게 좀 확실히 장점이기는 해요. 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예약이 느리다 하는데 벤츠는 더 느리거든요. 네, 괜찮아요. 진짜예요. 진짜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리기 때문에 거기는 뭐 대차도 안 되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다 좀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 대차도 그것도 역량껏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출고하시면 그런 불편한 것들이 좀 적다. 결론 저희에게 차를 사주세요. 어쩌다 보니 BMW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장점만 아니, 단점 되게 많. 타이어도 비싸고. 그러면은 팀장님들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셨을 때 BMW가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BMW가 좀 안 맞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저희가 패키지에 따라서 밑에 서스펜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고객님들이 BMW 하면 M팩을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하드해요. 밑에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좀 연세가 많으시고 아니면 허리가 좀 안 좋으시고 나는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사실 이 M팩들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보고 가셨다가 되려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핸들 움직이는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모델이나 기본 모델에 비해서는 M 스포츠를 선택하셨을 때 조금 하드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지에 조금 고민을 하실 때 그게 중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좀 생각을 좀 잘 해주고 선택하셔야 되세요. 근데 대신 또 그렇게 되면은 디자인이 좀 안 예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BMW 하면은 주행, 운전 성능, 이제 펀드라이빙을 저희가 슬로건으로 갖고 있다 보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냥 다 차종들 자체가 물론 차종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좀 스포티함이 다 있거든요. 스포티함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사모님들은 벤츠
이제 사장님들은 무조건 BMW. 이제 그 접점이 좀 계속 팽팽하게 이제 겹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취향 차이가 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PD님이 뭐 장점만 얘기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BMW 파이낸셜로 구매를 해주셔야지 사실상 할인도 그렇고 뭐 배정도 그렇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장점이 조금 더 있는데 BMW 파이낸셜이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종은 뭐 아예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어떤 차종은 고금리인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금융권 절대 쓰기 싫다, 이제 잠깐이라도 쓰는 게 싫다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할인이나 이런 게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우디랑 벤츠도 똑같을걸요? 네. 같을 거예요. 아마 뭐 비슷하겠죠 비슷할 뭐. 거예요. 네, 비슷하겠죠 뭐. 네. 이런 이렇게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BMW를 좀 선택하는 건지. 이거 한 10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솔직히 제가 저도 벤츠를 탔었거든요. 벤츠도 탔었고 국산차도 탔었고 어쨌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차종의 여러 모델을 되게 많이 타봤는데 저는 지금 BMW만 4대째고 그리고 사전 계약도 해놨어요. 지금 또 나오는 신형 모델을 사전 계약을 해놨고 그만큼 BMW가 재구매가 이렇게 저만큼 저도 그렇지만 제 고객님들도 보면은 BMW만 타세요. 제 고객님들은 다른 데를 안 가세요. 다른 데 가셨다가도 불편하다고 다시 BMW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보시면 알아요. 그 진짜로 이제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옵션도 그렇고 뭐 지금 예전엔 디자인이 살짝 하자였다면 하자였지만 신뢰가 조금 그쵸. 근데 디자인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건 독삼사의 장점인데요. 국산차 같은 경우엔 연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같은 가솔린이나 디젤을 놓고 봤을 때는 연비가 독삼사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같은 모델로 봤을 때. 근데 저희는 공식으로 이제 인증받은 연비보다도 더 실연비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 비용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운전할 때 확실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독 3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좀 금액 변동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 할인이 막 몇백만 원 들어간다. 근데 차값이 원래보다 뭐 실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고 맞아.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금액 인상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액 유지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현아 팀장이 얘기했듯이 저희 한국이 되게 큰 BMW의 중요한 고객님들이시기 때문에 좀 최대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잘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그 저희가 지금 뭐 중고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쵸. 네, 중고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지금 불법 수출로 해가지고 저희 차를 막 엄청 가져가요. 그래서 X5, 6, 7 저희가 출고할 때 뭐 5 시리즈도 그렇고 맞아요. 서약서 받고 막 저당 서류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런 이유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자꾸 한국한테만 그러냐. 너무 귀찮거든요. 고객님도 귀찮고 저도 귀찮은데 물어보니까 한국이 옵션 대비했을 때 가격이 가장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왜 오른다고 했는데 막상 보면 옵션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가격 변동을 애지간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BMW 코리아 자체에서 그리고 최대한 이 옵션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편의 기능들 그 옵션들은 최대한 넣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 내내 거의 좀 평이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물론 조금의 높낮이는 있지만 차종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재구매도 그래서 많고 이제 고객님들이 좀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구매 고객님들 혜택도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세대째인데 4대, 5대 계속 BMW 바꿀 거고요. 너도지? 그럼요. 타고 싶은 차도 없어요. 강매. 차 타고 싶은 차도 없고 네. BMW가 제일 좋아서. 결론은 저희 BMW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브랜드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다뤄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BMW의 단점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BMW 단점을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런 거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런 새로운 도전들 저희가 한번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자매의 최우인 팀장, 심연아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